생활기록부 기반 면접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보셔야 되고요. 이 영상을 보시면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생활기록부 면접을 준비해야 될지 뿐만 아니라 대학교 입학사정관 분들이나 교수님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또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도 엿볼 수 있습니다. 정말 면접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내용들을 넣어놨어요. 이 영상을 꼭 보시고 도움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목차는 면접은 어디서 어떻게 진행이 될까, 그리고 면접의 시나리오, 면접 평가 요소, 합격을 위한 면접 준비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접은 어디서 어떻게 진행이 될까 라는 내용인데요. 제가 실제로 대학교에서 면접에 구성을 할 때 대학교에서는 이런 형태로 좀 미리 구상을 합니다. 학생들이 면접을 볼 때 어떤 형태로 동선을 짜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교수님들의 위치와 학생들의 위치가 있어요. 학생들은 이렇게 대학교에 가게 되면은 각 강의실에 들어가서 교수님과 마주 보면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보시면 대부분 2개 또는 3개 강의실 합쳐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교수님과 학생 사이 거리는 조금 있습니다. 대학마다 차이가 조금 있겠지만 거리가 좀 있는 편이고요. 자, 이 장면은 제가 대학교에서 입학사정관을 하면서 학생들하고 모의 면접을 하는 형태를 좀 올려드렸어요. 이런 형태로 면접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면접 시나리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주의사항 먼저 봅니다. 자, 이 주의사항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대부분 학생들이 그러진 않겠지만 학생들이 긴장하다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주의사항에 나와 있는 멘트들을 간혹 담는 경우들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고등학교 김서울 학생입니다. 부모님이 의사셔서 의대를 지원했습니다. 저는 토익을 990점 받을 정도로 영어를 잘합니다. 또한 수학학원 도움을 받아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한국대학에 합격한다면 희생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좀 웃기죠? 자, 그런데 이 내용의 멘트들을 여러분들도 긴장하면 이 중에 1개, 2개는 언급하게 됩니다. 자, 주의할 부분들을 좀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문장, 절대로 자신이 소속된 고등학교나 인적사항, 내가 누군지를 말하면 안 됩니다. 이 말 대신에 우리가 가번호라고 하는 본인의 어떤 번호가 부여를 받게 되는데 가번호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자, 부모님이 의사셔서 제 배경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할아버지에 대해서, 할아버지가 국가 유공자셔서 부모님이 역사 선생님이셔서 역사학과에 지원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자, 학교 교과 과정 외에 외부 과정인 토익에 대한 이야기에 언급하면 안 되고요. 수학학원의 도움을 받아 사교육을 받아 1등을 받았다는 얘기는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긍정적인 점수를 받는 표현은 아닙니다. 마지막에 한국대학에 합격을 한다면 희생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너무 목표가 막막해요.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을 제가 조금 개선을 좀 해봤거든요. 안녕하세요. 가번호 127번 학생입니다. 이렇게 바꾸면 좋겠죠. 생명과학 유전을 공부하면서 혈우병과 같은 유전질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건국대 병원의 유전질환 클리닉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원한 대학교에 대해서는 인터넷 신문도 찾아보고 학과 홈페이지도 찾아보고 교수님들이 어떤 전공을 하셨는지도 좀 찾아보면서 면접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영어 수학 멘토 활동을 자원하여 교우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저 또한 이 활동을 통해 개념을 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진료, 교육, 연구를 통해 인류 공동체의 건강한 삶에 기여한다는 건국대 의대의 비전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자, 이거는 건국대 의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우리가 뭔가 대학교에 합격하고 나서 뭔가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할 때 대학교의 비전 함께 얘기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면접 시나리오입니다. 보통 대학교에서는 면접을 볼 때 여기에 올려드린 것처럼
자기소개, 물론 요즘에는 대학별로 생략하는 곳도 좀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자기소개 다음에 지원 동기가 무엇이냐? 우리 학과에서 하고 싶은 공부가 무엇이냐? 너 진로가 어떻게 되니? 이 대학교 졸업을 한 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니? 또 우리 학과에 맞는 고등학교 때 탐구 역량은 무엇이었는지, 또 너의 공동체 역량은 무엇이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기본적인 면접 시나리오입니다. 면접의 90% 이상은 이 시나리오를 벗어나질 않아요. 다만 일부 대학교에서 이 시나리오를 좀 무시하고 인문계 학생들은 국어, 영어, 사회에 대한 개념들을, 이공계 학생들은 수학과 개념 중심으로 물어보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하대학교가 그렇죠. 인하대학교는 의대를 지원을 하든 전기전자공학과를 지원을 하든 영어영문학과를 지원을 하든 개념을 물어보는 대학교로 좀 유명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대학교들은 이 시나리오를 벗어나질 않아요. 또한 답변의 태도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요. 면접 시간에는 좀 나이가 대부분 있는 교수님들과 입학사정관분들과 함께 대화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격식 있는 용어, 압축된 용어 쓰지 말고요. 그 다음에 자세가 좀 바랐으면 좋겠어요. 일부 손짓이 좀 과한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적당한 수준의 필요한 제스처는 면접 답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제스처들은 좋아요. 근데 계속 뭔가 움직이고 손발 떨고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자, 아이 컨택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거는 면접 보는 분들도 똑같이 부담스러워 합니다. 자, 생각해 볼게요. 면접관에 갔습니다. 앞에 교수님들, 면접관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한 분, 보통 이렇게 두 분 이렇게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두 분과 아이 컨택이 좀 힘들면 두 분의 이 사이를 바라보세요. 이쪽에 있는 분들은 옆에 있는 분을 보는구나. 이쪽에 있는 분들은 옆에 있는 분을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친구의 아이 컨택이 좋다고 생각할 거예요. 세 분이 있으면 그 두 분 사이를 계속 번갈아 이렇게 보면은 좋은 아이 컨택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면접 평가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일단 경희대학교 면접 형식 및 평가 항목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공통질문 역시 시나리오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지원 동기나 가치관, 인성을 물어보는 개인 서류 확인 면접이고요. 모든 모집 단위에서 제시문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고 이제 공지하고 있습니다. 개인 면접으로 면접관 2인대 지원자 1인의 10분 내외 면접. 10분 내외 면접이라는 거는 보통 한 8분 30초에서 9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학생들 이동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 평가 요소를 보니까 인성이 50%, 전공 적합성이 50% 본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평가 척도가 6가지.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미달인데 각 척도에 가감점까지 활용이 되니 좀 변별력 있는 평가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밖에 다른 대학교들도 이제 학교마다 평가 역량이 조금 달라요. 요소가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또 공동체 역량 등 대학마다 반영이 되는 부분이 큰 부분이 있고 반영이 아예 안 되는 영역이 있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하고 면접에 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좀 중요한 화면을 좀 보도록 할게요. 대학교에 있는 우리 평가자들, 교수님들은 단순히 생활기록부만 보는 건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 표처럼 우리가 전 과목이 어떤지, 주요 과목이 어떤지, 과목별 등급 추이를 좀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측 상단에 있는 이 우리 등급과 모집 단위 등급을 좀 비교하면서 볼 수 있는 차트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영문학과 지원한 친구인데 영어가 다른 친구들보다 좀 우수한다, 또 떨어진다를 좀 체크해 볼 수 있고요. 수학과 이공계 쪽을 지원한 친구인데 수학, 과학 역량이 좀 우수하다, 떨어진다를 역시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고 바로 질문 던져볼 수 있겠죠. 학생은 영어영문학과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영어 실력을
혹은 영어 성적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데 어떻게 대학교에 와서 보완할 것인지 물어볼 수도 있고요. 수학이나 과학 부분이 우수하다면 어떻게 그렇게 잘 공부했느냐? 좀 부족하다면 어떻게 보완을 할 거냐를 물어보면서 우리 답변의 대응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면접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는 그날 하루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교수님들과 입학사정관 분들이 제 기억으로 한 6시, 새벽 6시에서 6시 반 사이에 모여요. 모인 다음에 간단하게 그날 하루 브리핑을 하고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도시락으로 식사를 하고 한 7시 반, 8시에 강의실에 입실을 해서 9시 반 첫 면접을 기다리게 되고 이 시간 동안 우리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보통 처음 접하는 거예요. 대부분 대학교에서는 서류 평가하셨던 분들은 면접에 평가를 동일한 학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 면접 보는 당일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가 그날 면접 보는 학생들, 오전 타임이겠죠. 오전에 면접 보는 한 15, 20명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처음 접하는 건데 그럼 우리 생활기록부를 과연 이 시간 동안 잘 볼 수 있을까 궁금하실 거예요. 자, 이 페이지를 보시면 서류 평가하시는 분들의 평가표예요. 여기 보면은 서류 평가하시는 분들이 이 친구는 뭐 잘했어요. 우수합니다. 보통입니다. 미흡합니다를 평가를 하신 다음에 평가 근거와 면접 때 체크해야 될 질문들을 다 이렇게 작성을 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을 보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표 있죠. 다른 학생과 비교해서 좀 상대적으로 우수하거나 좀 떨어질 수 있는 과목을 체크를 한번 해보고 과목 간 성적 추이도 체크를 해보고 서류 평가하신 분들이 주신 평가 근거와 면접 질문도 체크를 해보고 나도 또 생활기록부를 보다 보니까 꽤 적은 시간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또 깊은 질문을 하시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합격을 위한 면접 준비에 대해서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격 전략. 첫 번째는 지피지기, 두 번째는 스토리텔링입니다. 자, 지피지기는 당연히 우리 이제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확인했으니까 나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겠죠. 자, 나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우리 생활기록부를 펴봅니다. 출결, 봉사활동, 자율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우리 교과 성적,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까지 샅샅이 보면서 내가 고등학교 3년간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자세히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면접은 내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를 면접관 분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저는 고등학교 때 이 정도로 성실했고요. 이렇게 교우관계가 좋았고요.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이런 과목을 열심히 했지만 이런 과목은 좀 미흡했네요. 그리고 저의 탐구 생활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대학교 이 학과를 오기 위해서 이러한 준비를 한 학생입니다. 라는 나만의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돼요. 이 스토리텔링이 준비가 되고 나의 생활기록부가 정확히 인지가 된다면 우리는 합격에 굉장히 다가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자, 제가 이제부터 합격을 했던 굉장히 좋은 사례 하나를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 친구는 도서에 대한 이야기가 3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번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도서, 컴퓨터 공학과 가니까 좋아요. 두 번째 도서, 알고리즘 도감. 세 번째 도서, 로봇 시대 인간의 일이라는 도서를 이 친구의 스토리텔링에 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친구의 책을 뭐 잠깐 멈춤을 하시고 나서 답변을 보시면 네, 이 책들을 통해서 진로에 어떻게 적용을 했구나, 이 책들을 통해서 탐구에 어떻게 적용을 했구나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잠시 멈춤하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친구가 면접을 준비한 내용들을 밑에 한번 제가 넣어봤으니까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컴퓨터 공학과 가니까 좋아요. 도서를 통해 학과에서 배우는 과목들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는 과목들 중 자료구조라는 과목에 대해서 더 이해하고 싶어서 추가로 읽은 거예요. 알고리즘 도감 도서라는 책을 추가로 읽어보았습니다.
알고리즘 도감이라는 책은 또 책 설명해야죠. 도감처럼, 식물 도감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알고리즘들을 정렬, 탐색, 암호화 등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해설해주는 책입니다. 이제 내가 뭔가를 알았는지를 얘기해야겠죠. 이 책을 통해 버블 정렬, 삽입 정렬, 퀵 정렬 등의 방식들을 쉽게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도서를 통해서, 도서 되게 좋잖아요. 책도 좋은데 이 도서로 내가 대학교 학과에 대한 관심도 알게 되었고, 이 도서를 통해서 배운 내용들도 굉장히 심오한 내용들을, 어려운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자, 교과연계가 또 이렇습니다. 저는 도서 활동에 이어서 확률과 통계 과목에서 통계적 추정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전체보다 훨씬 작은 크기의 표본을 조사하면서 전체를 추정한다는 개념이 매력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공부하면서 모평균의 추정 외에도 모비율의 추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추정에 비교하여 위 개념을 이해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컴퓨터가 반복적인 작업을 잘 한다는 장점을 활용하여 모비율과 모평균의 추정 방식이 정말 효과적인지 검증해 보았습니다. 자, 저는 2학년 AI 연구반 동아리를 통해서 선형회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수학적 분석을 위해서는 행렬을 알아야 하는데 학교에서는 배울 기회가 없어 공동교육 과정으로 고급 수학을 수강했습니다. 이를 통해 크레머의 공식을 이용한 최적 선형회귀 그래프를 찾을 수 있었다는 것과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선형회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경사하강법을 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3학년 동아리 시간에 인공신경망을 공부하면서 경사하강법을 통해 각 노드의 값을 보정하는 방법인 오차 역전파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차 역전파를 통해 출력값만으로 값을 보정할 수 있다는 지식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때요? 이 친구가 도서 활동과 교과목 활동과 동아리 활동이 연결이 돼서 나만의 이 학과를 지원하기 위한 동기, 학습 과정, 추가적으로 내가 뭔가를 더 한 내용에 대해서 잘 연결이 되어 있죠. 이 친구만의 스토리텔링이고요. 이 친구가 이 내용이 이제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면접에서 답변했던 내용입니다. 당연히 이제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지금 잘 다니고 있는 학생이고요. 자, 어떻습니까? 오늘 저희 면접에 대해서 정말 많은 내용들을 봤어요. 대학교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입학사정관 분들과 교수님들은 어떻게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지, 또 우리는 어떤 내용을 준비해야 하는지, 출결, 봉사, 자율, 진로, 동아리 활동부터 교과 성적과 교과 세부 능력,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까지 정말 많은 부분들을 우리 생활 기록부로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중요한 거, 나만의 스토리텔링이 담긴 면접을 준비한다면 우리는 합격에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마칠 거고요. 다음에는 제가 의대약대 메디컬 계열을 준비하는 우리 MMI 면접에 대해서도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